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오늘 7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 진짜 날씨가요,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살짝 해도 떴어요. 네, 하늘에 구름이 좀 많긴 하지만 어제처럼 완전 우중충한 날씨는 아니네요. 살짝 하늘빛이 보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늘 한번, 약간 이런 느낌의 하늘이고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많네요, 바닥에요. 오늘 공기도 맑은 편이에요. 미세먼지 수치도 낮고요. 지금 기온이 약 한 21도 정도,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햇빛도 강하지 않고요. 걷기에 참 좋은 날씨. 낮 최고 기온 한 31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낮에는 조금 더워지겠네요. 요즘에도 강아지들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오는 강아지 산책로들이 참 많은데요. 강아지 데리고 나올 때는 항상 준비물들 잘 갖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또 있고 이러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산책을 시켜야 되거든요. 집에 같이 있을 때 강아지들이 별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보호자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은 필수긴 하지만, 그런 필수인 산책을 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 주지 않도록 그 목줄도 좀 잘해야 되고요. 강아지가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을 딱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하는 것도 조금 잘 챙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리에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좋네요. 제가 진짜 선호하는 날씨입니다. 이게 아예 우중충하면은 조금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뭔가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은 하늘은 참 좋네요.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햇빛은 햇빛대로 좀 살짝 막아주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하늘색, 하늘빛을 이렇게 잘 현실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하늘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저쪽 하늘도 색깔이 되게 아름답네요. 오쇼.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뭐 살짝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성수기가 됐습니다. 뭐 어디 좋은데 이제 갈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핫한 데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도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막 유행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해가지고 뉴스에도 막 보도가 되고 있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2년이 한참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거 코로나 뭐 대수냐 별거 아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일상생활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마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챙겨야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챙긴다고 해서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접촉을 줄이고 조금은 약간 절제된 그런 생활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이제 휴가철에 여행을 가거나 뭐 소풍을 간다고 해도 조금은 사람들이 뭐 많지 않은 그런 장소를 좀 골라서 가는 게 어떨까.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오히려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조금씩만 이제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확진자가 생각했다 해도 스스로를 거기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좀 많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뭐 왓챠, 뭐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워낙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OTT 서비스 컨텐츠 제공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 영화를 비롯해서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 심지어 뭐 뉴스까지 우리가 원하면 필요한 시점에 언제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참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이게 100%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행복도가 올라갔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당장에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띡 그냥 찾아보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아, 있구만. 바로 시청.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회사에서 틈날 때, 뭐 점심시간 같은 때, 출퇴근길에, 등하굣길에 차에 타고 있을 때 잠깐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끊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러니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항상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질적으로 우리의 행복도를 높였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에 영화와 드라마에 빠져 살았으니까요. 질적으로 제 행복에 영향을 미쳤나?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뭔가 다른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좀 재밌는 게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보는 걸 참 좋아했겠죠. TV 보는 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다니면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아니 모레는 빼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시험 날인데 저는 TV를 켰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험이 닥치면 그 어떤 컨텐츠도 다 재밌게 되죠. 저는 뉴스도 재밌게 보면서 책을 살짝 펴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좀 TV를 켜놓고 그 내용들을 슬쩍슬쩍 보면서 슬쩍슬쩍 귀 기울이면서 시험 범위에 있는 그런 교과서도 좀 펼쳐서 읽어보곤 했죠. 일종의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오롯이 딱 책만 봤다거나 시험 기간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책을 포기하고 책을 던지고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TV만 보거나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살짝, 그러니까 BGM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백그라운드, 약간 화이트 노이즈, 약간 백색 소음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소리, 약간은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그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에서 책에 적혀 있는 그런 문구들을 같이 이제 읽어가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권장할 일은 못 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우리보다 이제 앞선 세대들의 눈에 띄게 되면 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공부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게 공부가 됐을 만큼 뭔가 그 분위기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편안하게 이제 조성이 된 거거든요.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공기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됐던 거거든요. TV라는 게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 취미는 TV 보기였죠. 그 당시에. 대신에 그겁니다. TV는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방송사마다의 프로그램이 있죠. 방영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에는 또 신문을 받아보고 있었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각 언론사들의 기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뉴스 확인이 그렇게 간편해진 게 아니고, 조간이든 석간이든 신문을 집에서 주로 많이 보던 시절이었죠. 그때는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장 눈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TV 시간표입니다. 그 당시 KBS, MBC, SBS, 또 EBS도 있었던 것 같아요. EBS 교육방송, 그런 걸 보면서 눈여겨보는 거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것 같으면은, 예전에 뭡니까? KBS에서 하던 토요명화, 그리고 MBC에서 하던 주말의 명화. 와, 이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조간신문을 이렇게 쳐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명화에 어떤 영화를 하는가? 와, 이티를 한다고? 구니스? 와, 이러면, 와, 봐야 되겠다. 이거 꼭 봐야지. 슈퍼맨? 슈퍼맨 한다고? 이번 주엔 슈퍼맨 1, 다음 주엔 슈퍼맨 2? 이거야, 이거 뭐냐. 대박이다. 심지어 명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영화 잔칫날이 되는 거죠. 낮부터 약간 어린이 영화, 영구와 땡칠이,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들도 TV에서 방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쯤 되면,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공수해 와가지고 방송국들이 방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저는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TV 화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겁니다. 지금과 그 당시에, 그때의 또렷한 차이 하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뭐냐. 언제나 내가 원하면 특정 컨텐츠, 방송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은 당연히 내가 선택한 컨텐츠들을 보게 되죠. 이건 재밌을 것 같아 보고, 이건 재미없을 것 같아 제끼고. 근데 예전에는 내가 선호한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 구분이 없이 방송국에서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시청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고 그때는 별로였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문에 오늘 방송 시간표를 보면서,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면서 그 설레던 그 기분, 그 예전에 말이죠, 그 지난날 그렇게 설레면서, 와, 오늘 이따가 9시에 와, 그 영화, 또는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던 아주 재미난 드라마들이 많았다는 거죠. 드라마를 막 손꼽아 기다리던, 그 당시 미니 시리즈, 그 다음에 연속극, 연속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 한국의 미니 시리즈는 통상 한 16부작 또는
좀 약간 스케일이 큰 거 한 20부작, 24부작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속극은 50부작, 50회 또는 100회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특히 사극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용의 눈물이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대단히 스케일이 크면서요, 드라마가 회차가 깁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게 되면 그만큼 드라마 회차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약간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뭡니까?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보잖아요. 물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막 현기증 나죠.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잊어야 됩니다, 주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일 드라마다 또는 금토 드라마다, 금토 드라마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군요. 금토 드라마는 최근에 생긴 드라마 방영 시간대예요. 예전에는 금토 드라마가 없었어요. 한 2010년대 이후에 생긴 게 주로 TVN에서 미생을 방영하고 할 때, 그때 금토 드라마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드라마 하면은 뭐 1일 드라마 아니면은 미니 시리즈는 월화 또는 수목 이렇게 이틀간 하고, 그리고 대형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 주에 2회씩 방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진짜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런 거, 저도 아주 막 재밌게 그리고 기다리면서 봤는데요.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진짜 토요일, 일요일 그냥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는 주중에는 조금 잊고 지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안 그러면 뭔가 이제 나 보고 싶은데 너무 기다리면서 현기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드라마 이제 완전히 이제 전체 회차가 다 결정이 나고 제작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시청을 할 때는 예전에 겪었던 그런 막 조급함, 막 너무 기다림,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과거의 일로 이렇게 돌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100%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그 방송국 시간표들,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 어떤 영화가 하고 어떤 드라마를 하고 뭐 어떤 예능 프로를 하고, 거꾸로 오늘은 무슨 다른 특집 방송 때문에 이건 쉰다, 오늘 드라마는 한 해 쉬게 됐다, 다른 방송 때문에 무슨 대통령 담화다, 무슨 올림픽 특집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방영 순서가 좀 늦춰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참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컨텐츠를 취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의 자율성이
예, 최대한 발휘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브라운관 화면에서 말이죠, 예, 각 방송국마다 마치 딱 그런 어떤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그 해당 PD들이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를 방영하면 좋겠다. 이런 취향의 드라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랐던 또 다양한 그런 분야의 드라마, 세계 각국의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보던 시절, 그렇게 누군가가 골라줘서 오히려 좀 다양하게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처럼, 물론 컨텐츠는 지금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고를 수 있는 거는 훨씬 많긴 하지만, 내 취향이라는 어떤 벽에 가려져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한편으로 내 취향이라는 게 하나는 자율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자체가 제한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골라주던 그런 영화와 드라마, 나는 별 생각 없이 딱 그거를 뭐 처음부터 좋아해서 본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친구를 사귀듯이 말이죠. 처음에 친구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해서 사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 자주 보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아해지듯이, 좋아하게 되듯이 말이죠. 그 당시에 TV 화면에 이렇게 흘러가던 드라마와 영화들도 마치 친구처럼,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그런 행복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계기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당시 방송국에서 추천해 주던 그런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었나. 거꾸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지금도 그런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는 기능을 아예 그 OTT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누군가 그 영화 매니아들이 추천해 준 목록들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 이런 경우는 이걸 보고, 이런 경우는 요걸 보다, 뭐 테마를 딱 정해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요. 알고리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과거처럼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의 그런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그 시절,
그 TV 화면에서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 6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건너편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